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본 적 있으시죠? 나이가 들어도 운동만 열심히 하면 건강하다. 매일 윗몸 일으키기, 목 돌리기, 계단 오르기를 장수 비결이라 믿으셨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드릴 이야기는 그 믿음을 단숨에 무너뜨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지금 하고 계신 그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수명을 갉아먹고 관절을 망가뜨리며 결국 병원 수술대까지 불러들이는 지름길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60대 이후 반드시 피해야 할 위험한 운동 7가지와 대신해야 할 안전한 대체 운동을 확실하게 알게 되실 겁니다. 병원비를 아끼고 수술 없이 평생 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혜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온빛건강 시청자 여러분.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 78세 박민호입니다. 30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를 진료하며 닳아버린 연골, 찢어진 디스크, 휘어진 척추를 수없이 치료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실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방법을 잘못 택하면 독이 된다. 실제 환자 한 분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수원의 73세 이용복 어르신은 은퇴 후 산에 오르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청계산을 매주 다니며 스스로 건강하다고 자부하셨습니다. 그런데 무릎이 시큰거리고 계단을 내려올 때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었지만 운동하다 보면 다 그렇지 하고 넘기셨습니다. 결국 산길에서 주저앉아 119에 실려오셨고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원장님, 건강하려고 산을 탔는데 왜 이런 날벼락이 닥친 겁니까? 고개 숙여 우시던 모습이 아직도 제 눈에 선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운동의 양이 아닙니다. 운동의 질과 방법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60대 이상이 절대 피해야 할 7가지 위험한 운동과 그 대신 반드시 해야 할 보약 같은 운동을 짚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함께 하신다면 평생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비밀을 얻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무료지만 그 작은 클릭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 두신다면 병원비로 흘릴 눈물을 예방하는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위험한 운동.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겠다며 매일 하시는 윗몸 일으키기의 진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뱃살을 빼기 위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운동이 윗몸 일으키기죠. 저 역시 진료실에서 이런 질문을 수도 없이 받습니다. 원장님, 뱃살이 빠지질 않아서 매일 밤 윗몸 일으키기 100개씩 하고 있습니다. 이거 효과 있겠죠?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최진규 선생님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인데 은퇴 후 건강한 몸매와 멋진 식스팩을 만들어 손주들에게 젊은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바닥에 누워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꾸준히 이어가셨습니다. 처음에는 땀이 나면서 개운했고 배가 탄탄해지는 느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번개처럼 찌릿한 통증이 밀려오더니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결국 응급실을 거쳐 저희 진료실로 오셨는데 진단명은 급성 허리디스크, 의학적으로는 추간판 탈출증이었습니다. 디스크가 터져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던 겁니다. 최 선생님은 제 손을 붙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뱃살 좀 빼서 멋진 할아버지가 되고 싶었던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허리를 망치고 평생 고생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저는 그때 너무도 안타까웠습니다. 사실 윗몸 일으키기는 20대 젊은 청년들에게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상에서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는 시자 모양으로 심하게 구부러집니다.
이때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가 풍선처럼 한쪽이 눌리면서 다른 쪽이 튀어나오게 됩니다. 마치 고무 풍선을 누르면 반대쪽이 불룩 튀어나오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의 탄력성이 좋아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디스크 속 수액이 이미 말라 있고 둘레를 감싸는 섬유륜도 약해져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결국 그 섬유륜이 찢어지고 안에 수액이 터져 나오면서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여러분께 충격적인 수치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40kg에 달합니다. 성인 남성 4~5명이 허리 위에 올라앉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건강해지겠다며 하는 운동이 오히려 허리를 망가뜨리는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안전하게 코어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데드버그 운동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닥에 등을 대고 편안히 눕습니다.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양팔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려줍니다. 발과 손이 바닥에 닿기 직전에서 멈추고 다시 원위치로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단단히 주는 것입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 보십시오. 허리는 안전하게 지키면서도 복부 깊은 근육이 단련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윗몸 일으키기처럼 허리에 무리한 압력이 가해지지 않고 오히려 척추를 안정시키는 힘이 길러집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는 절대 구부리지 마세요. 허리와 척추는 여러분의 인생을 지탱하는 기둥입니다. 한번 망가지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뱃살을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바로 멈추셔야 합니다. 그 대신 제가 알려드린 데드버그 운동으로 안전하게 그리고 꾸준히 복부를 강화해 보시길 권합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이 뻐근하다고 할 때 무심코 하는 행동, 바로 목 돌리기 운동입니다. 이것이 왜 60대 이상에게 치명적인 독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대안이 있는지 지금부터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짚어드릴 위험한 운동은 바로 목 돌리기입니다. 여러분도 목이 뻐근하거나 어깨가 뭉쳤을 때 습관처럼 목을 시원하게 빙글빙글 돌려보신 적 있으시죠? 마치 그렇게 돌려야 속이 시원하고 굳어있던 근육이 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60대 이후에 목을 360도로 돌리는 행동은 디스크와 신경을 조용히 파괴하는 지름길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머님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분은 뜨개질을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하루에도 몇 시간씩 앉아서 바늘을 움직이다 보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뭉치곤 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은 그때마다 목을 크게 한 바퀴, 두 바퀴 돌려주셨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니 당연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셨죠. 그런데 어느 날 평소처럼 목을 돌리던 중 갑자기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오듯한 충격이 번졌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팔의 감각이 무뎌지고 숟가락질조차 힘들어졌습니다. 결국 딸의 부축을 받아 병원에 오셨는데 진단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 흔히 말하는 목 디스크였습니다. 튀어나온 디스크가 팔로 내려가는 신경을 심하게 눌러서 생긴 증상이었죠. 어머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그냥 뻐근한 목 좀 풀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 모습이 지금도 제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왜 목 돌리기가 이렇게 위험할까요? 우리 목뼈, 의학적으로는 경추라고 부르는 뼈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사이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디스크는 나이가 들수록 수분이 빠져서 탄력이 떨어집니다. 또 뼈 끝에는 골극이라고 불리는 가시 같은 돌기가 자라나 신경 통로를 좁혀 놓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목을 뒤로 젖히거나 크게 돌리면 이미 약해져 있는 디스크가 심한 압박을 받으면서 신경을 직접적으로 건드리게 됩니다. 순간적으로 어지럼증이 오거나 심한 경우 혈관이 눌려 뇌혈류가 막히면 뇌졸중 같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며 원을 그리는 동작은 경추 사이 간격을 급격히 좁혀버립니다. 그 결과 디스크가 뒤로 밀려 나오거나 신경 구멍을 자극하게 됩니다. 젊은 사람에게는 단순히 시원한 스트레칭일 수 있지만 60대 이상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목을 풀 수 있을까요? 정답은 부드럽게, 지그시, 천천히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권합니다. 우선 의자에 바르게 앉아 등을 곧게 펴세요. 그 다음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고개를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겨줍니다. 이때 반동을 주지 말고 15초간 지그시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해줍니다. 다음에는 양손 깍지를 껴서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15초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 엄지를 턱 밑에 대고 하늘을 보듯 고개를 천천히 젖힌 상태에서 15초간 머물러 보세요. 이 네 가지 동작만으로도 목 근육이 충분히 늘어나고 뻐근함이 해소됩니다. 무엇보다 척추와 신경에는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목을 돌려야 시원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것은 순간적인 착각일 뿐입니다. 오히려 돌리는 순간 미세한 손상이 누적되어 어느 날 갑자기 큰 병으로 찾아옵니다. 반대로 제가 알려드린 앞뒤 좌우 스트레칭은 시원함은 덜할지 몰라도 꾸준히 하면 목 디스크 예방과 자세 교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심코 목을 빙빙 돌리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부터 당장 멈추시길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목은 우리 몸의 생명선입니다. 뇌로 가는 혈관, 신경, 모든 것이 이 좁은 공간을 지나갑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위험한 운동, 목 돌리기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세 번째, 헬스장에 가면 흔히 하시는 레그 프레스 머신 운동에 숨겨진 위험성과 그것을 대신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하체 강화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헬스장에서 어르신들이 특히 즐겨 하시는 레그 프레스 머신입니다. 앉아서 발판을 미는 운동이니까 무릎에 무리가 없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진 않습니까? 오히려 무릎이 약해졌으니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한다며 일부러 무게를 잔뜩 올려놓고 힘껏 밀어내는 분들을 정말 많이 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레그 프레스는 60대 이상에게 관절을 망가뜨리는 아주 위험한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평소 무릎이 시큰거린다는 이야기를 듣고 허벅지 근육을 키우면 무릎이 보호된다는 말을 어디선가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헬스장에만 가면 레그 프레스 기계에 앉아 무려 100kg 넘는 무게를 밀어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내 다리는 아직 청춘이야 라며 뿌듯해 하셨죠. 처음 두 달은 별 문제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운동을 하지 않아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결국 제 진료실을 찾으셨고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에 반월상 연골판이 심하게 찢어지고 닳아 있었습니다. 김 어르신은 무릎에 좋으라고 한 운동인데 오히려 무릎을 망친 거라니요. 너무 억울합니다. 라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저는 그 마음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레그 프레스의 함정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는 분명 효과적인 운동입니다. 그러나 방법을 조금만 잘못해도 약해진 관절에는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을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입니다.
이때 무릎 앞쪽, 즉 슬개골과 허벅지 뼈 사이에 압력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연골이 종이처럼 짓눌리면서 손상 속도가 빨라집니다. 둘째, 무릎을 완전히 펴면서 탁 소리가 나도록 잠그는 습관입니다. 이는 무릎 관절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해 연골을 망가뜨립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본인 근력에 맞지 않는 과도한 무게를 선택하십니다. 근육은 조금씩 단련될지 몰라도 연골은 그런 무게를 감당할 수 없습니다. 결국 근육보다 먼저 무릎이 망가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조언합니다. 기계 대신 의자를 이용하세요. 맨몸으로 하는 체어 스쿼트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가슴에 팔짱을 끼고 발은 어깨 너비로 벌립니다. 상체를 살짝 숙이면서 허벅지와 엉덩이 힘으로 천천히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천천히 의자에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듯 앉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운동은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합니다. 무엇보다 기계처럼 과도한 무게를 실을 필요가 없어 무릎 연골에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하루에 10회씩 23세트만 꾸준히 하셔도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밀어낸 것보다 훨씬 안전하게 하체 근력이 길러집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자랑하듯 밀어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진짜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안전한 자세에서 비롯됩니다. 100kg를 드는 것이 젊음을 증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무릎을 아껴서 100세까지 두 발로 걷는 것이야말로 진짜 건강 아닐까요? 오늘 세 번째 위험 운동, 레그 프레스의 숨은 함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네 번째, 집집마다 하나쯤은 있는 거꾸리 운동기구가 왜 60대 이상에게 시한폭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안전한 동작이 허리에 진짜 보약이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바로 거꾸리 운동, 흔히 집 안 한쪽에 두고 매달리는 그 기구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허리에 좋다, 디스크가 들어간다, 척추 사이 간격이 넓어진다. 그래서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이 선물로 받거나 직접 구입해 집에 들여놓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꾸로 매달리면 처음엔 시원한 느낌이 드니까 더더욱 좋은 줄 알고 매일 사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거꾸리 운동은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시한폭탄 같은 운동입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이분은 젊을 때부터 만성 허리 통증에 시달리셨습니다. 다리에 전기가 오는 듯한 저림 증상도 자주 있었죠. 아들이 아버지 허리 좀 편하시라고 하며 거꾸리 운동기구를 선물해 드렸습니다. 어르신은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 저녁으로 거꾸리에 매달리셨습니다. 실제로 매달려 있으면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들고 통증이 줄어드는 것 같아 기분이 좋으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매달릴 때마다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져 붉게 달아오르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갑자기 시야가 뿌옇게 흐려지더니 한쪽 눈이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히 안과에 가셨더니 진단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 안압이 급격하게 치솟아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실명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한상진 어르신은 허리가 좋아지려고 매달렸을 뿐인데 눈을 잃을 뻔했다니 너무 무섭습니다. 라며 고개를 떨구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례는 결코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거꾸리 운동의 원리는 중력을 거꾸로 이용해 척추를 늘려 디스크 압력을 줄여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단순히 척추만 있는 게 아니죠. 머리 쪽으로 혈액이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젊은 사람은 버틸 수 있지만 60대 이상은 혈관 탄력이 떨어져 있고 고혈압, 심장질환, 녹내장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이 거꾸리에 매달리면 뇌출혈, 망막출혈, 시신경 손상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허리가 시원하다는 이유로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대가인 것이죠. 또 한 가지 문제는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매달릴 경우입니다.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늘어나는 듯하지만 사실은 오히려 손상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똑바로 설 때 척추에 더 큰 충격이 가해져 원래보다 더 심한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허리를 늘리고 싶으시다면 안전하게 바닥에서 하십시오.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방법은 누워서 만세 운동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해 보세요. 그 상태에서 마치 누군가 팔과 다리를 잡아당기는 듯한 상상을 하며 몸을 길게 늘립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30초간 유지하면 척추가 자연스럽게 이완됩니다. 머리로 혈액이 쏠리지 않고 척추는 안전하게 늘어나죠. 또 하나 좋은 방법은 고양이 마이너스 낙타 스트레칭입니다. 내 발로 기는 자세를 취하고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립니다. 마치 고양이가 화났을 때 등 허리를 세우듯이요. 그 다음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고 고개를 들어 올립니다. 이렇게 두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척추의 유연성이 길러지고 긴장된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이 두 가지 동작은 언제든 어디서든 할 수 있고 무엇보다 안전합니다. 하루 5분만 투자해도 허리 통증이 훨씬 완화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집 구석에 먼지 쌓인 거꾸리 기계가 있진 않으신가요? 혹은 여전히 매일 매달리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보신 후 당장 사용을 중단하시길 강력히 권합니다. 시원하다는 착각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허리를 살리려다 시력을 잃거나 심장과 뇌에 큰 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네 번째 위험한 운동, 거꾸리의 실체와 그 대안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장에서는 다섯 번째, 옆구리살 빼야 한다며 많은 분들이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드는 운동의 위험성과 이를 대체할 가장 안전한 코어 운동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운동은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옆구리살, 일명 러브핸드를 없애려고 양손에 아령을 들고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을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흔히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 동작이야말로 척추를 옆으로 비정상적으로 압박해 협착증을 불러오는 지름길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숙자 어머님의 사례가 있습니다. 어머님은 1년 넘게 매일같이 아령을 들고 옆구리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엔 허리가 잘록해지는 것 같아 뿌듯했지만 어느 날부터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결국 병원에서 요추 추공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옆구리살 빼려다 오히려 신경이 눌려 평생 고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순간 척추 한쪽에 엄청난 압력이 쏠립니다.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 중인 60대 이후에는 이 압력이 디스크와 관절을 망가뜨리고 신경 통로를 좁히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게다가 옆구리살을 빼는데도 효과가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이 커져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 전체를 일직선으로 만듭니다. 2030초 유지하는 것만으로도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가 강화됩니다. 처음에는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중립 상태로 두고 코어를 강화하기 때문에 안전하면서도 효과적입니다. 여섯 번째로 위험한 운동은 계단 뛰어오르기입니다. 운동할 시간이 없으니 출퇴근길에 계단을 뛰어오릅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하지만 계단은 오를 때 무릎의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57배의 하중이 실립니다. 여기에 뛰기까지 더하면 무릎 연골은 망치로 내리치는 것처럼 빠르게 닳아 없어집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시는 65세 이강현 어르신은 매일 아파트 15층을 뛰어 올라갔습니다. 처음엔 건강해지는 것 같았지만 어느 날 무릎이 푹 꺾이며 쓰러졌습니다. 검사 결과는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 평생 절뚝이며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대안은 분명합니다. 계단은 천천히 오르기만 하십시오. 내려올 때는 꼭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길 권장드립니다. 내려오는 동작이야말로 무릎에 치명적이기 때문입니다. 7번째, 마지막으로 경고드릴 운동은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은퇴 후 버킷리스트로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겠다. 멋진 목표처럼 들리죠? 하지만 60대 이후 장거리 달리기는 건강이 아닌 목숨을 위협하는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사업가 분이 계셨습니다. 10km 단축 마라톤에 도전하며 매일 104장을 달리셨습니다. 처음엔 건강해지는 느낌의 성취감도 컸지만 대회 한 달 전 달리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진단은 급성 심근경색. 다행히 빠른 응급조치 덕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심장은 크게 손상되었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과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혈관이 좁아진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격렬한 운동은 심근경색과 뇌졸중을 부를 수 있습니다. 관절은 수만 번의 충격으로 갈려나갑니다. 대신 빨리 걷기나 인터벌 걷기를 권합니다. 3분은 편안히 걷고 1분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방법입니다. 심폐 기능은 높이고 관절 부담은 줄일 수 있는 최고의 대안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목 돌리기 대신 지긋한 스트레칭,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 거꾸리 대신 누워 만세고양이 낙타, 아령 옆구리 운동 대신 사이드 플랭크, 계단 뛰기 대신 천천히 오르기만, 마라톤 대신 빨리 걷기 인터벌 걷기. 여러분, 운동은 분명 최고의 약입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중요한 건 남에게 보여주기가 아니라 평생 내 두 발로 걸으며 가족과 웃는 삶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7가지 금기 운동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혹시라도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이 불편하다면 절대 참지 마시고 가까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시길 권합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를 방치하다가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 주십시오. 무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평생 건강을 지켜주는 가장 큰 투자입니다. 그리고 꼭 부모님, 형제, 자녀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사랑하는 가족이 혹시라도 잘못된 운동으로 고통을 겪지 않도록 말입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기는 온빛건강이었습니다.